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청계산 중턱, 숨을 헐떡이며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지연이가 낯선 남자와 정자에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입을 맞추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들과 행복하게 살던 그 여자가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속이며 이곳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다니. 그것도 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간에.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이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그 우연한 산책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이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 무술년생 원숭이띠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고 아이들 키우며 살다가 1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들네 가까이 이사와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 아들 민석이는 늦둥이로 얻은 외아들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실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회사 동료였던 지연이와 결혼했지요. 처음 지연이를 만났을 때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시부모에게 인사성도 바르고 음식 솜씨도 좋았으니까요. 결혼식도 양가 어른들 의견 잘 따라 정갈하게 치렀고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않고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결혼 초기 2년 정도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민석이가 지연이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명절에는 시댁 예의도 잘 차렸지요. 손주도 빨리 보고 싶었지만 그 아이들 말로는 경제적 기반을 좀 더 다진 후에 아이를 갖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연이가 주말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한 거지요. 처음에는 여자친구들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으니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2달쯤 지나자 격주로, 그러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더군요. 민석이는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가 무슨 모임에 그렇게 자주 나가니? 한 번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엄마. 지연이가 요즘 산악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 건강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할 겸 시작했대요. 산악회라.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취미니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등산은 좋은 운동이니까요. 게다가 지연이는 평일에는 변함없이 일찍 출근하고 제때 귀가해서 집안일도 챙기는 며느리였습니다. 다만 주말만 되면 이른 아침부터 등산복 차림으로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지연이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지연이는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지요. 네, 내일 모임 준비 다 됐어요. 장비도 새로 샀고요. 네, 이번엔 설악산으로 가는 거죠. 아, 남편요? 걔는 내일도 출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특별히 이상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만 왠지 지연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상기된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나는 듯 했지요. 그때는 그저 등산을 좋아하게 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 노파심이 생기는 걸까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 달 후 민석이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무슨 일이 그리 급했을까요? 민석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엄마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못 오는데? 민석이에게 물었더니 말이 좀 애매했습니다. 산악회 정기 행사가 오늘이래요. 이미 예약금도 냈고 단체 활동이라 빠지기 어렵대요. 아들 생일보다 산악회가 중요하다니. 조금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를 테니까요. 그날 민석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으며 문득 물었습니다. 지연이 산악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들 취미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지연이가 거기서 인맥도 넓히고 스트레스도 푼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민석이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니, 아내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걸까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 산악회라니. 게다가 남편 생일까지 미뤄가며 참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싶었지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지연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아마 결혼식 때 한 번 봤던 기억이 있었지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지연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요즘 산악회 열심히 다닌다면서요?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악회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망설이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굳이 캐물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지연이의 산악회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지요. 민석이는 승진 준비로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지연이와의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손자 소식이 언제쯤 들릴지 조심스레 물었더니 지연이가 대뜸 짜증을 내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아이를 가질지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꾸 그렇게 물으시면 부담스러워요. 예전에 공손하던 며느리는 어디로 갔는지 말투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석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라며 넘겨버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집에 있는 중요한 서류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민석이네 집에 갔지요. 서류를 찾아놓고 나오려는데 지연이의 화장대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보통은 남의 전화기를 보지 않지만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네요. 이번 주말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당신 남편은 출장 간다고 했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니요. 산악회 단체 모임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민석이의 출장 일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말했다간 부부 사이를 의심으로 이간질하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석이는 지연이를 너무 믿고 있었지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 산악회 동료와의 평범한 대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진실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지연이가 매주 가는 산악회,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산에 가는 건지, 정말 산악회 사람들과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70 가까운 나이에 탐정 놀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연한 기회에 지연이의 산악회 이름과 모임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민석이에게 보낸 메시지를 아들이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청계산 등산이야. 청계산 입구 주차장에서 청계산악회 사람들과 9시에 만나기로 했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토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청계산이라면 한 번쯤 가본 곳이어서 길은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청계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지요.
8시 30분. 지연이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했으니 지연이가 저를 알아보기는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9시가 다가오자 하나둘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산악회가 있긴 있나 보군요. 청계산악회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요. 9시 정각,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화려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는 수수한 옷과는 달리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색상의 등산복에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고 화장까지 진하게 한 모습이었지요. 등산을 간다면서 왜 저렇게 꾸미고 나온 걸까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주차장에 모인 산악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 듯했고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남자들도 여럿 있었지요.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단체 사진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산악회였나?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산악회 회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초급 코스와 중급 코스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초급 코스는 제가 인솔하고 중급 코스는 김강산 총무가 인솔할 거예요. 각자 체력에 맞게 선택해서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중급 코스라는 쪽으로 갔고 그쪽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몰래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간간히 등산을 했기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중급 코스 그룹이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올라가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 같았고 지연이도 그 무리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올라갔습니다. 약 30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룹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더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다른 이들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지연이는 김강산이라는 총무와 함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빠르게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로 걷다가 문득 그 남자가 지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정자에 두 사람이 앉았고 다른 회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시간을 위해 일부러 앞서간 것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조용히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본 셈이었으니까요. 하산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지연이를 직접 컨프런테이션 할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산악회 얘기 말이다. 아, 네. 오늘도 갔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오늘 그 산악회 모임에 가봤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가요? 왜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데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진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결국 제가 본 것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면 직접 지연이와 대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어제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더냐? 처음엔 엄마가 오해했다고 하더니 제가 계속 다그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김강산이라는 남자와 6개월 전부터 만나왔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상처를 받다니. 그 사람도 산악회 회원이래요. 지연이가 처음엔 정말 산악회에 취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고 관계가 발전했대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몰래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들이 이런 아픔을 지금 겪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일단 지연이가 짐을 싸서 친정에 갔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말수도 줄었지요. 지연이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용서해주기로 했다고 했지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런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집에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석이에게 냉담하게 대했고 집안일도 소홀히 했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는 산악회 활동은 중단했지만 대신 친구 만남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석이가 다시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결정했니? 네, 지연이도 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지요.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단정하고 공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로 많이 실망하셨죠?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몰래 따라다니시면서 저를 감시할 필요는 없었어요. 민석 오빠와의 관계는 저희 둘의 문제였는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비난하다니요. 지연아, 내가 너를 의심한 게 아니라 걱정했던 거다. 내가 매주 산에 간다고 하니 어떤 모임인지 궁금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 아들을 배신한 건 너야.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김강산 씨와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민석 오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며느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녀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니 존중해 줄게. 다만 우리 민석이 상처받지 않게 깨끗하게 헤어져 주길 바랄 뿐이다.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민석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불륜 상대, 그 김강산이라는 남자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곧 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민석이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가서 밑반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우며 힘이 되어주려 했지요. 민석이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가끔 술에 취해 돌아와 왜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요? 라며 눈물을 보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한번 전화해서 우리 딸이 잘못했지만 좋은 데서 새 출발하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지요. 그 좋은 데라는 곳이 김강산이라는 남자의 곁이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의 전 직장 동료가 우연히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석이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고 했지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문득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지연 씨가 어떤 산악회를 다녔는지 아세요? 청계 산악회였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시죠? 그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악회 회원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말로는 김강산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대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그 사람이 산악회에서 여러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한다고 해요. 지연 씨만이 아니라 이미 3명의 기혼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가 파탄낸 전적이 있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남자의 농락에 넘어갔단 말인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연이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배신을 저질렀으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미혼인데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회사도 자주 옮기고 주로 산악회 같은 취미 모임에서 여성들을 꼬드긴대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지연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속고 있는 걸까요? 민석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알 필요 없어요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이혼 결정하기 전에 제가 직접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요.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 사람 사기 전과도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조사까지 했다니. 게다가 그런 심각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지연이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더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제가 이간질한다고. 민석이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그런 남자에게 현혹되어 떠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아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끝난 일이에요, 엄마.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려고요. 민석이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김강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친구의 딸이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는데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강산과 지연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강산이 또 다른 여성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그 남자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후 자신도 불행해지는 그녀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민석이는 출장 중이었고 저는 아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웬일이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그녀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의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물었지만 이미 짐작은 가고 있었습니다. 강산 오빠가 저를 속였어요.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지연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이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그녀인데 왜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쩌려고 여기 온 거니?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시 민석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제야 민석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돌아오겠다고. 민석이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연아, 그건 불가능해. 민석이는 이미 너와의 관계를 정리했어. 이혼도 마무리됐고.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7년을 함께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수? 6개월 동안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게 한 번의 실수니. 그리고 내가 떠난 후 민석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 그 남자가 널 버렸다고 돌아오겠다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석 오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행복만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민석이를 위한 일일까요? 그녀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연아, 내가 지금 민석이에게 연락해서 너 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건 민석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님. 만약 그 김강산이라는 사람이 널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와 있었을까?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었지요. 그녀는 김강산에게 상처받아서 돌아온 것이지 진심으로 민석이를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내가 우리 아들에게 다시 상처 줄 거라고 생각해. 이미 충분히 아팠어. 제발 그만 괴롭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지연이는 한동안 말없이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돌아갔고 저는 민석이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겨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 선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산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번에는 단순히 운동 삼아 청계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산책하듯 산길을 오르는데 정말 믿기 힘든 우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지연이와 김강산을 목격했던 그 정자 근처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강산이었습니다. 김강산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죠. 지연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는 나무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대화, 미소, 그리고 스킨십. 지연이와 했던 것과 거의 같은 행동을 그 여자에게도 하고 있었지요.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성을 유혹하고 있구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이런 남자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가정이 이 남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강산 씨 맞죠?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강산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이순자입니다. 지연이 전 시어머니고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분 누구야?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아는 분이야. 김강산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 조심하세요. 이 사람은 여러 기혼 여성들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강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봤어요. 우리 며느리 지연이를 유혹해서 7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것처럼 지금 이 아가씨도 똑같이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김강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아니야, 윤정아. 이 할머니 말은 믿지 마. 그냥 미친 사람이야. 지연이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다른 여자가 생기자 지연이를 버렸잖아요. 이 아가씨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만해요. 김강산이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산악회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김강산과 그 여자를 향해 있었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강산 오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연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강산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오해야. 그냥 산악회 회원일 뿐이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친밀하게 있었죠? 저랑 있을 때처럼요. 그 윤정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어디가? 김강산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난 이딴 남자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녀가 저에게 인사하고 빠르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김강산은 잠시 윤정을 쫓아가려다가 지연이와 저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죠?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 그게 오해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알아요? 좋은 남편, 안정된 가정. 그리고 존경받던 제 자신까지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김강산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연이는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과 나는 끝났어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본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다니. 김강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뭐? 끝이라고? 내가 나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네, 그래요.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넌 나 없이 못 살 거야. 그 무능한 전 남편에게 돌아갈 거야. 그 사람은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 무능하다는 사람이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거짓말하고 배신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연이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김강산이 갑자기 지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이렇게 못 가. 저는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 놓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손 떼세요. 우리 모두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산악회 회원 몇 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강산은 당황한 듯 지연이의 팔을 놓았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김강산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산악회 전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 여성들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김강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무 말도 없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연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연민, 안타까움.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망쳐버렸어요. 그때 산악회 회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그 회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연 씨를 데리고 내려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들은 지연이를 부축해 일으켰고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지연이가 떠나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석 오빠, 잘 지내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힘들어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께도 민석 오빠에게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지연이가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민석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까요? 저녁에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산에 좀 다녀왔어. 산이요? 어디로요? 청계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가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지연이를 만난 것, 김강산의 다른 여자친구를 목격한 것, 그리고 그들의 대화까지. 하지만 지연이가 아직도 민석이를 그리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민석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민석아, 괜찮니?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가 김강산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석이는 정말 그녀를 완전히 잊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이의 어머니였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로 지낸 지연이의 어머니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자주 왕래했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연락이 끊겼었지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러게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제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든 일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산에서 있었던 일도요. 그랬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큰 잘못을 했네요. 당신 아드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죠. 지연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제 집에 와서 밤새 울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이제 어떻게 지낼 계획인가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민석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 부탁이 저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민석이가 지연이를 만나면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대화로 마무리해야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석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마워요, 이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떠난 후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의 방문과 부탁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만나고 싶니? 민석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볼게요, 엄마. 이틀 후 민석이와 지연이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장소를 정했고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민석이가 원한다면 함께 있겠다고 했지만 그는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고 대신 카페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석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꼼꼼히 옷을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니만큼 긴장되고 복잡한 마음이었겠지요.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발하기 전 민석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카페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가 먼저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카페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 들어갔습니다. 15분 후에 민석이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만남이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1시간 반이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니 둘 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카페 앞에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민석이가 제가 있는 공원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땠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지연이가 뭐라고 하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대답은? 민석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미워해봤자 저만 아프니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민석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던 처음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많이 식었다는 걸 알고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새 출발한대요. 선물은 뭐였니? 카페에 들어갈 때 지연이가 들고 있던 상자가 궁금했습니다. 아, 민석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반지예요. 지연이가 돌려주고 싶다고. 상자를 열어보니 2개의 결혼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혼 후에도 자신의 반지를 간직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엄마. 지연이와의 만남으로 뭔가 정리된 느낌이에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석이와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함께 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민석이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연이가 돌아오자고 했을 때 잠시 흔들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7년이란 시간이 쉽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연이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로움 때문일 거예요. 민석아, 넌 정말 현명한 아들이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 혼자 이 모든 걸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다니 대견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내일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떠나기 전에 저와도 인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수수한 모습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민석 오빠를 만났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다고 들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민석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을 두고 제가 어쩌다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며느리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연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니 잘 된 일이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께 더 잘할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인지 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니? 부산이요. 거기 친척이 있어서 당분간 의지하려고요. 일자리도 알아봐 준다고 하고. 그래,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하길 바란다. 지연이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석이와 지연이, 그리고 저와 남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사진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지연이가 떠난 후 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졌는지. 하지만 이제는 모두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석이가 주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승진했어요. 부장으로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혼 후 일에 더 집중했던 민석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이번에 해외 지사로 발령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쪽으로요. 해외? 그럼 엄마는 어떡하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저랑 같이 가실래요? 몇 년만 지내다 오면 되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들아. 그날 밤 민석이는 제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득 지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가끔 문자가 와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 어떤 때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아들아. 모든 상처는 시간이 약이란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를 배웅하며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혹시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니? 나이도 있고 하니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민석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누군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누구? 제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전에 제가 지연이 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새로운 인연을 만난 걸까요? 그래, 내일 시간 충분히 있지. 네, 저녁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석이의 인생에도 이제 맑은 하늘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온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의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우리 회사 법무팀 변호사님이신 김수연 씨예요. 수연 씨,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지연이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진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수연 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민석이의 회사로 옮겨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서는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했지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석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석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수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석 씨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제가 이혼 소송 준비를 도왔거든요. 그랬군요. 많이 힘들어했지만 정말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존경스러웠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연 씨,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해요. 수연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친구 사이예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답니다. 민석이와 수연 씨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로, 그 다음에는 친구로,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연인 사이가 되었지요. 민석이가 수연 씨를 만나면서 점점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종종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수연 씨는 제가 처음 느꼈던 것처럼 정말 따뜻하고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석이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녀가 저를 어머니처럼 대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찾아와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가끔은 저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혼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인데? 수연 씨에게 프로포즈 하려고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아들.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아하고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예쁘구나. 수연이가 좋아할 거야. 이번 주말에 프로포즈할 계획이에요. 수영 씨 부모님께도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민석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민석이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수연 씨의 동생이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 그 아이가 방학 때 돌아오면 결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문득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민석이의 재혼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계속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순자 씨, 혹시 지연이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지연이가 작은 카페를 냈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민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석이요? 무슨 얘기를요? 민석이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아직도 민석이 소식을 듣고 있었다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지연이는 잘 지내나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더 성숙해지고 차분해졌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모두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수연 씨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친한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진행했지요. 수연 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어머니로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수연이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석이와 수연이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진심을 담은 축사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참석자들의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민석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으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석이의 집을 정리하고 새 신혼집 준비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면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연 씨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했고 민석이는 해외 발령이 1년 미뤄져서 국내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의 집에 방문해 음식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수연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손주를 갖게 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민석이는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어찌나 들떠있던지 매일 밤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수연 씨의 뱃속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태어날 아이가 딸이면 지민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아들이면 준서라고요. 좋은 이름들이구나. 벌써부터 이름까지 정했어? 네, 수연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어요.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민석이는 더 긴장하고 수연 씨를 더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도 그렇게 들떠 있었거든요. 아들이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연 씨가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이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수연이가 지금 안에 있어요.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괜찮아, 아들아. 출산은 다 그래. 수연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거야. 6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지민이의 탄생이었지요. 분만실에서 나온 민석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너무 예쁘고 작아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완벽해요. 손녀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민석이네 집에서 작은 돌잔치를 했습니다. 친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지민이의 탄생을 축하했지요. 그날 저녁 민석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무슨 내용이었어? 지민이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란다고요. 민석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움이나 원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니? 글쎄요. 그냥 평온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지나갔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 그 청계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연이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민석이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니까요. 오히려 그 우연한 만남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는 수연 씨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지민이라는 소중한 생명도 태어났습니다. 지연이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지민이는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돌이 지났고 이제 곧 걸음마를 시작할 것 같아요. 수연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고 민석이는 승진해서 더 바빠졌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평일에 종종 지민이를 봐주면서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청계산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볼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우연히 지연이가 운영한다는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되었지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지연이가 서 있었지요. 저를 알아본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안녕, 지연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렀어.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음료 준비해 드릴게요. 지연이는 당황했지만 금방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곧 카페라테를 가져왔습니다. 가게가 아주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작지만 제가 꿈꾸던 곳이에요. 잘 지내고 있니? 네.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교훈 삼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지연이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아니, 민석 씨와 가족들은 잘 지내시나요? 응, 다들 잘 지내. 지민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다행이네요.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산에서 저를 발견하신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원망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요. 지연아, 이제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지민이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 가족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면서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